선서. 본인은 국회가 헌법 제61조, 국회법 제127조,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고용노동부 소관 업무에 대한 2024년도 국정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기관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4년 10월 10일 고용노동부 장관 김문수. 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고용노동부 장관 나오셔서 업무 보고 및 간부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홍배 의원님. 네, 조금 전 회의 시작 전에 장관이 인사를 청했지만 인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여당 의원님들께서 조금 불편하시게 생각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송구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환경노동위원회가 지난 8월 인사청문회 당시 이 김문수 장관의 태도, 그리고 그릇된 역사인식과 관련해서 분명 문제를 제기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가지고 있는 뉴라이트 역사관을 굽히지 않아서 결국 청문회가 파행이 됐습니다. 결국 우리 환경노동위원회가 청문회 보고서조차도 채택을 하지 못했습니다. 지난 9월 9일 환경노동위원회 전체 회의에 나와서는 사과 비슷한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당시에 사과가 뭐였냐면 저로 인해 가지셨던 여러 가지 점에 대해서 위원들에게 사과를 했습니다. 뭐 그냥 단어만 사과라는 부분이 들어갔을 뿐 전혀 돌아가신 쌍용차 노동자들에 대한 사과, 유가족들에 대한 사과, 또 세월호 참사 유족들에 대한 사과는 한마디도 없었습니다. 이 부분을 분명히 해야 됩니다. 또 일제강점기 우리 선조들의 국적이 일본이었다라고 얘기를 한 부분과 관련해서 사과를 요구하고 다시 한번 본인의 생각을 밝혀줄 것을 요구를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장관이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 제가 무슨 문제가 더 있는지 더 공부하고 역사적 사실과 각계의 각종 말씀들을 더 공부해서 말씀드리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존경하는 위원장님께서 장관에게 다시 한번 본인이 명예를 훼손한 사자들에 대한, 그리고 살아계신 유가족들에 대해서 진정어린 사과를 할 용의가 있는지, 그리고 한 달 전에 더 공부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공부한 결과가 우리 헌법과 우리 국민들의 눈높이에 합치하는지 이 부분을 확인해 주시고, 만약 그렇지 않다면 오늘 청문회에서 퇴장시켜 주실 것을 요청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미자 의원님. 상주 문경 상주 이미자 의원입니다. 한노위에서 고용노동부 장관 관련돼서 오늘 국정감사는 역사관을 갖다가 테스트하는 자리도 아니고, 정말 민생을 위해서 어떻게 대한민국 국민을 위해서 사회적 약자인 노동자들을 위해서 어떤 따뜻한 정책을 펼칠 것인가, 그에 대한 또 문제점은 없었던가 지적하는 자리입니다. 그런 만큼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더 따뜻한 복지, 더 따뜻한 정책을 펼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를 우리 야당 의원님들께 간곡히 말씀드리고, 임금 체불에 대해서 한 가지 위원장님께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정말 눈물 젖은 빵을 먹어보지 않은 사람들은 그 배고픔을 절대 모릅니다. 노동자에게 있어서 임금이라는 것은 생존권입니다. 그래서 우리 근로기준법에도 14일 이내에 임금 체불에 대해서 다 정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타깝게 체불임금은 계속 쌓여만 가고 있고, 특히
엄청난 체불임금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호의호식하고 잘 살고 있는 이런 현실이 참 개탄스럽습니다. 제가 국회의원이 된 이유도 이런 부분들을 바로잡기 위해서 국회의원이 됐고 어느덧 9년차 삼선의원이 되었습니다. 이거 반드시 바로잡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국감 기간 이 12월 9일까지 우리 정기 국회 기간인데요. 적어도 한 노위에서는 임금 체불에 대한 반을 형성해서 지금까지 쭉 임금 체불돼 있던 이 부분에 대해서 12월 9일까지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그 임금 체불 임금 그 건절 대책반을 좀 했으면 좋겠고요. 이 부분이 전통이 돼서 계속 그 정량화시켜서 매년 국정감사 시작할 때에 우리가 9월 1일부터 하죠. 9월 1일부터 12월 9일까지 그 기간은 그 해에 있었던 임금 체불에 대해서 건절시키는 그런 기간으로 정해서 한노위에서는 이걸 해결하는 그런 의지를 보이고 반드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님과 여야 간사 간에 해결해 주시기를 간곡히 호소드리고 같이 해내서 적어도 대한민국에서 일하고 일한 만큼의 노동의 대가를 반드시 받아서 생존해 나가는 이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정말 급여 못 받아서 눈물 짓고 한숨 짓는 그런 세상이 되지 않도록 우리 이 22대 한노위에서 이것을 반드시 해냅시다. 위원장님 반드시 그렇게 해주시기를 간곡히 호소드리고 또 다시 한번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면 야당 의원님들 우리 그 김문수 장관께서 역사에 대한 의식이라든가 역사에 대한 인식 자체는 거기에 대해서는 서로가 논쟁의 여지가 있고 반론의 여지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이 부분은 잠시 접어두시고 민생을 위해서 대한민국 국민을 위해서 노동자를 위해서 올바른 국정감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위원장님께 간절히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미자 의원님. 네, 감독관님. 그 고용노동부 국정감사를 시작하기 앞서서 김문수 장관의 공식적인 사과를 국회 기록에 남겨서 우리 후손과 역사 앞에 부끄럽지 않은 22대 국회가 되어야 한다라는 절박한 마음으로 몇 가지 좀 얘기하겠습니다. 김문수 장관은 지난 청문회에서 일제 강점기 시절 우리 조상의 국적은 1번이었다고 당당하게 그리고 자신 있게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 대정부 질문에서 제가 알기에는 박해철 의원이 질문했을 때는 일제시대 때 우리 조상 국적이 없었다. 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제가 윤석열 정부의 법무부와 외교부에 이번 국감을 준비하면서 김문수 장관의 생각에 대해서 공식적인 입장을 물어보고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외교부는 이렇게 답이 왔습니다. 한번 들어주십시오. 한일 강제 병합 조약이 강압적으로 체결된 만큼 원천 무효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대한민국의 법통을 헌법이 정한 바에 따라 상해 임시정부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일본 강점기의 조선인은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국적을 가졌습니다. 이 사안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대한민국의 국시입니다. 더욱이 일제 시절 일본은 본인들의 국적을 우리 선조들에게는 적용하지 않았습니다. 일본 국적법이 우리 선조들을 일본 국적법의 대상으로 하지 않았습니다. 일본 그렇고 법무부와 국무총리 역시 대한민국 국시에 따라 일본 강점기 조선인은 대한민국 국적이라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일제 시절 조선인이 일본 국적이었다는 장관의 궤변은 대한민국의 국시를 정면으로 거부하는 그야말로 반국가적 발언입니다. 국가의 국시와 헌법을 부정하고 정부를 부인하는 사람이 어떻게 대한민국 국무위원이 될 수 있는지 윤석열 대통령에게 직접 사과를 받고 싶습니다. 이 현실에 자괴감이 듭니다. 뿐만 아니라 김문수 장관은 기본적으로 노동 관련 실태에 대해서도 파악조차 안 되고 있는 그런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얼마 전에 윤석열 정권에서는 실질 임금이 상승했다고 장관이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확인 결과 실질 임금은 문재인 정부에서는 9.3% 증가했지만 윤석열 정부에서는 오히려 1.3%나 떨어졌습니다. 김문수 장관의 거짓말은 이뿐이 아닙니다. 최근 기자간담회를 통해서 주유수당은 우리나라밖에 없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최저임금위원회가 2021년 발표한 주요 국가 최저임금 제도에 따르면 스위스, 스페인, 아일랜드, 콜롬비아, 대만, 태국, 필리핀 등 많은 국가에서 주유수당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위원장께 공식적으로 요청드립니다. 김문수 장관이 적어도 이 부분에 대해서 사과를 하지 않으면 저는 김문수 장관 퇴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건 개인적인 소신의 문제가 아니고 장관 김문수 입장에서 분명한 입장을 저는 동의한 다음에 그러니까 어떻게 할 거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한효영 위원장님이 분명한 입장을 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우선 그 이미자 위원께서 임금 체벌을 근절하기 위한 대책반을 우리 환노위 차원에서 구성해서 이번 22대 환노위가 임금 체벌 문제를 해결하는데 적극 나서야 된다 이런 취지의 말씀을 하셨는데,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그 취지에 적극적으로 공감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다만 이제 그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부분은 여러 가지 아마 여야 또 우리 의원님들 또 간사 간에 협의해야 될 부분이 있으니까 한번 협의를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김영동 간사님. 근데 김지원 간사는 어디 가셨습니까? 뭐 합의하려고 해도 협의할 사람이 없네. 위원장님. 네, 곧 오실 겁니다. 지금 그 아리셀 문제 때문에 그런 문제 그러면 해결을 하기 이렇게 위해서 좀 한번 잠시 비웠습니다. 회의 진행과 관련돼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야당 의원님들께서도 두 분 말씀 주셨고 우리 이미자 의원께서도 말씀을 주셨는데, 제 개인적으로 의사 진행 관련돼서는 지난번에 현안 질의할 때 당시 장관의 발언으로 이미 퇴정이라 그럽니까? 상임위장에서 장관이 밖으로 나가는 그런 처분을 하셨습니다. 지휘를 하셨죠. 그때 일은 그걸로 끝나야 되는 거지. 그렇다면 매번 이 상임위 열릴 때마다 장관이 본인의 입장이 어떤 거다라고 해서 그게 맞지 않으면, 마음에 들지 않으면 그때마다 매번 이른바 퇴정 조치를 하실 겁니까? 그 질문에 아마 쉽게 답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저는 주장하는 취지가 일단 국감은 국감대로 하고요. 일단 그 부분에 대한 생각은 또 물어보시면 본인이 답하겠지만은 국감이 우선이지 개인의 양심이라 그럴까요? 생각을 계속 강요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물론 헌법 정신에 반하는 부분이 분명하다 하면은 퇴정이 아니고 뭐 탄핵이라도 시켜야 되겠죠. 근데 그 범위가 용인할 범위인지에 대해서 위원장님께서 분명하게 좀 확인을 해 주시고, 뭐 이런 얘기를 좀 김지원 간사하고 해야 되는데 지금 자리에 안 계시니까 오시면 다시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하고 여야 간사가 국감을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 그리고 국감이 아직까지 초반이고 아직 한 달 남았는데 계속 이런 식으로 할 것인지에 대해서 위원장과 여야 간사 간에 한번 얘기를 했으면, 중지를 모았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정혜경 의원님. 예, 진보당 비정규직 노동자위원 정혜경입니다.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좀 정리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번 회의에서 김문수 장관님의 그 발언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봐라 라고 해서 저희가 퇴장 조치를 했고요. 그래서 지금은 정확하게 그 연구를 해오시겠다 하셨고, 그러면 지금은 시간이 좀 지났기 때문에 그 연구를 해온 결과를 답을 드려야 되는 시간입니다. 저희가 국정감사를 하지 않겠다는 것이 아니라 지금 김문수 우리 장관님께서 하신 그 발언이 역사인식에서 대단히 문제가 있고 국무위원으로서 자질이 없기 때문에 그 부분과 관련해서 개선이 됐는가라고 하는 것을 답변을 듣고, 그 답변이 제대로 나오면 국정감사 진행하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 위원장님께서 김문수 장관에게 변화된 사항이 있는 것인지 그 입장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지난번 그 9월 9일 환노위 전체회의 때 장관께서는 이 문제에 관해서 혹시 무슨 문제가 있는지 이런 부분을 더 공부하고 역사적 사실과 각계의 말씀 이런 부분들을 더 공부해서 말씀드리겠다 이렇게 발언하신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맞죠? 네. 네. 예, 그로부터 맞습니다. 네, 그로부터 9월 9일이니까 거의 한 달
가까운 한 달 정도의 시간이 흘렀는데 아까 우리 위원님들께서 말하는 취지를 다 들으셨을 테니까 또 나름대로 여러 가지로 생각을 좀 많이 가다듬으셨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이 문제에 관해서 한번 장관님의 입장을 얘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원님들께서 일제 시대의 일본의 지배에 대해서 매우 가슴 아프게 생각하시고 우리 민족에게 돌이킬 수 없는 상처와 피해를 남길 데 대해서 우려하시는 심정은 저 또한 같습니다. 다를 바가 없습니다. 우리 민족의 자존심 그리고 우리 민족의 생존이 중대한 침해를 받았다는 점에서 의원님들이나 저나 생각이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국적 문제를 직접 물으셨는데 국적이라는 것이 무엇을 말하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도 제가 공부를 여러 가지를 해보면은 국적이라는 것은 대외적으로 우리 국민들이 해외에 나갈 때 여권에 표시되는 것 또는 국적이 꼭 필요한 어떤 사법 시험을 본다든지 학교의 설립 과정이든지 이런 여러 가지 부분에서 필요한 경우에는 또 국적이 명기될 수밖에 없고 그 명기된 모든 사실은 일본 제국의 여권 이런 식으로 다 표현된 게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역사적인 기록과 또 당시 우리나라와 맺은 조약 또는 일본의 법률 또 조선 총독부의 재령 이런 어느 곳에서도 대한민국의 국적이라고 하는 부분은 없습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역사적 사실은 그런데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 조선 민족, 우리 대한민국의 민족이 없어진 건 아닙니다. 국적을 아무리 일본 국적이라고 자기들이 여권에 서도 송기정 선수께서 가슴에 일장기를 붙여도 일본인이 되는 것도 아니고 어디까지나 우리 대한민국 자랑스러운 송기정 선수입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 유니폼에 일장기가 붙었다. 그러니까 그 메달 딴 거는 일본 메달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만 우리 민족의 가슴과 정신과 이 혼에 어떤 영향을 미치지 못하거나 또는 오히려 일본 제국주의 자, 장관님, 예. 그 발언을 조금 요약해서 간단하게 질문이 복잡한 질문은 아니거든요. 얘기 좀 해주시죠. 요약하겠습니다. 그래서 얘기가 너무 기니까 간단하게 자, 이미자 의원님. 그래서 발언, 저는 위원장님 말씀처럼 이 문제는 매우 제가 공부를 그동안 하고 오늘 또 아침까지 새벽까지도 하고 어제도 12시 넘게까지 제가 공부도 하고 전문가들 말씀도 들어보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제 개인이 감당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의원님들 모두를 만족시킬 만한 답변을 드릴 능력은 제가 아직 없습니다. 그래서 견해도 너무 다르고 또 사실관계가 어떠냐 하는 것을 당시 여권을 찾아본다든지 당시의 법률이나 재령을 찾아본다든지 호적을 찾아본다든지 이렇게 해서 해결될 문제도 아니고요. 그 당시에 일본 제국의 지배 범위가 대만의 경우도 있는데 또 그 다음에 사할인 경우도 있고요. 우리 한반도도 있고 이런데 우리나라만이 아니라 일본 제국주의가 침략을 해서 자기들의 군사력으로 지배하고 있던 것은 모두 일본 국적을 강제한 겁니다. 우리가 일본 국적 취한 게 아닙니다. 그 강제하고 그러면서도 일본 내지인보다 우리 대한민국 민족은 차별받고 선거권도 없고 예? 그래서 그러니까 국적이라는 문제하고 이 민족이라는 문제하고도 다르다는 거죠. 그러니까 일본 제국의 국적을 우리한테 강제로 덮어 씌웠다고 해서 우리 민족이 일본 민족이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 대한민국 민족은 오히려 일본의 침략 때문에 더 우리가 독립운동을 하고 민족 정신이 더 강해지고
더 우리 한글을 사랑하고 하는 이런 많은 그 사례가 있고 또 박해받았던 우리 주시경 선생이든지 뭐 송희정 우리 선수든지 많은 그 사례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본이 국적을 우리 한반도에 강제하고 이렇다고 해서 우리 한민족 정신이 약해진다든지 그런 게 아니라 오히려 더 강해졌다. 독립운동도 더 강해졌다. 저는 그렇게 주 기록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 가지고 이제 1965년 한일 기본조약 2조 임의 무효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해석상의 차이도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연구 논문도 제가 여러 편 읽어봤는데 일관되게 그 당시에도 양국 간에 합의는 못했고 다만 1945년 일제 폐망 이후에는 당연히 일본 국적은 끝나버린 거죠. 여전히 일본 국적이네요. 그러면 아니죠. 그 끝난 거죠. 맞잖아요. 끝나고 그 다음에 미군정이 왔습니다. 국적은 일본이고 민족은 자, 민족의 얘기죠. 아니, 자, 우리 그렇지 않습니다. 정혜경 의원님 그래서 발언할 때는 예, 좀 그래서 이제 이 들어보시고 문제는 대신 우리 저 예, 장관님 위원장께서 자, 이제 시간을 짧게 발언을 하시라고 좀 요약해서 예, 요약하면은 요약해서 간단하게 요약하면은 정리해서 말씀해 이렇습니다. 주세요. 예, 그럼 요약을 하겠습니다. 요약을 하면은 이 문제는 매우 복잡한 문제입니다. 국적이 어디냐 하는 것이 사실의 관계와 법령의 관계와 또 조약의 문제와 이게 다 다르게 해석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뭐 교수 담당 교수들 전문가 학자 서적 이런 걸 봐도 제 개인의 힘으로 간단하게 결론 내릴 수 있는 수준도 안 되고 저도 또 뭐 그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저한테 딱 떨어지게 뭐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국회는 적어도 이 문제에 대해서 권위 있게 이 문제를 가지고 조사도 하시고 공청회도 하시고 청문회도 하시고 특별한 위원회를 꾸려가지고 얼마든지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권한과 능력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제 개인 보고 이 국정감사 앞이나 또는 뭐 인사청문회 할 때 짧은 시간에 단답으로 답해라 이렇게 하시면은 이게 답하기 굉장히 어려운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시 또 제가 말씀드리면 같은 일이 계속 반복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오늘 위원장과 존경하는 의원님들께서 저 이 진정한 말씀에 대해서도 한번 고려해 주셔서 차후에 이 문제를 가지고 저 개인이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 국회 차원에서 이 문제를 정리하는 정말 진지한 입법부 차원의 노력과 조사와 또 연구와 그 국민들과의 공청회 이런 부분들을 진행해 주셔서 결론을 내려주시면 저는 그거 따르겠습니다. 제가 뭐 안 따를 아무 이유도 없고요. 저는 그래서 의원님들께서 우려하시는 것은 김문수가 완전히 뭐 이게 민족 정신이 없는 사람 아니냐.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민족주의 때문에 학교에서 죄적도 당하고 뭐 여러 번 그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한테 민족 정신이 없는 것이 아니라 일제시대 때 국적이 뭐냐 이렇게 질문하실 때 사실상 여권이나 여러 부분에는 일본으로 돼 있다는 것이 그 당시의 역사적 기록이라는 이 점을 말씀드린 겁니다.